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 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명사초대석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특집으로 아동문학가 공재동 선생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 이제는 우리 손주들을 챙겨야 할 나이가 되셨어요.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선생님? 근데 예. 뭐 또 우리 손주들은 아들 있고 하니까 자기들 잘 챙기고 그럽니다. 우리 사실은 뭐 이래 할아버지가 되면 별로 네. 챙길 게 없습니다. 선물이나 막 이래 주고. 용돈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의 작품을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많이 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쭉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은 다시 아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그 감성이 참 순수하시고 예쁘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래.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예. 사실은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바쁘게 살면은 어린 시절 생각 전혀 못하죠. 근데 저도 아주 뭐 그냥 한 40년만 공직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사는 동안에 뭐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뭐 좀 나이가 들고 퇴임을 하고 사실 며칠 전에 네. 어떤 잡지사에서 이제 그 작가의 고향을 뭐 취재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서 예.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이제 시골 고향집을 한번 갔습니다. 예. 근데 너무 달라진 거 있죠. 뭐 길도 달라지고 집도 달라지고 또 사람들도 만나는 사람은 뭐 전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몇 년 만에 찾으셨어요? 한 20년 뭐 그럴 겁니다. 갈 예. 일도 없고 뭐 가족도 뭐 친척도 다 없어지니까.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예. 그 시골 어릴 때 놀던 뭐 마을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또 골목길 이런 걸 보면서 비로소 내가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네.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고 고향집을 가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어린이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시들이 작품들이 소설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1977년에 아동문화평론에 등단을 하셨습니다. 쭉 아동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요. 예. 처음에 아동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뭐 어린 시절부터 그 문학에 대한 뭐 책을 읽고 글짓기 선수로도 뭐 어디 학교 대표로도 어디 가고 막 이랬습니다. 예. 이제 고등학교 때 되니까 이제 시를 쓰고 뭐 또 어떤 때는 제가 그때 현대문학을 이렇게 구독하고 있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현대문학에다가 그때는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시를 이제 추천 좀 해달라고 보냈는데 예. 그 1년 지나면 아무 소식도 없고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대를 가고 교대가 이제 아이들 그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도 지금 그 교대를 가서 거기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저 교사 양성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대에서 제가 아동문학이라는 말을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 그 참 문제죠 지금. 그래서 이제 1972년에 제가 처음으로 그 교단에 발령을 받아 나왔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보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고 제가 아동문학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예. 그래 이거 참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아동문학을 접하고 동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 한 40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예. 그런 우리 교육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문학이라는 게 어린이 독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쩌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학 장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좀 소홀히 취급되는 면이 아쉬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우리 후학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이어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동문학의 독자층이 의외로 좀 넓지 않습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어른들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독서층이 넓어졌다고 하는데 예. 정작 주독자인 어린이들은 굉장히 독자층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 문화의 위기는 뭐 어린이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어른도 그렇죠. 예. 시를 읽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뭐 소설을 읽는 사람도 문학이 사실은 아주 그게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예. 큰 원인은 뭐 이게 결국은 그 디지털 문화가 전 세계를 아주 이렇게 지배하면서 예.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전 세계가 지금 사실상 문화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예. 돼 있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초등학생들도 다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그 그렇습니다. 안에서 컨텐츠를 예. 가지고 놀고 그렇습니다. 또 게임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동문학이라는 게 어린이의 성장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선생님 그 부분을 좀 이게 강조를 해주시죠. 어린 시절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새로 생기고 뭐 인격도 새로 다듬어지고 그런 시기인데 또 그 어린 시절은 빨리 지나갑니다. 예. 근데 빨리 지나가는 이 어린 시절에 어떤 책을 읽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걸 어린 시절에 읽은 책들이 결국 어떤 인생 전반을 지배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읽는다는 건 뭐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짧은 기간이니까 이것저것 막 읽을 그런 기간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정선된 책들을 어른들이 결국은 골라서 읽게 만들어줘야 되죠. 예. 그런 게 좀 아쉽죠.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게 아주 뭐 조직적으로 잘 안 돼 있습니다. 예. 그게 아쉬운 일이죠. 어린 시절 독서는 그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부모님들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뭐 크게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 자녀분들은 책을 많이 읽고 자랐을 것 같아요. 교육을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아이들을 위한 글도 쓰고 예. 또 시집도 내고 뭐 그러면서 평생을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예. 제가 이제 우리 아들과 딸 둘이 있는데 이 애들에게 정말 어린 시절 내가 어린 시절에 책이 중요하다는 거, 독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예.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 뭐 평범한 부모들처럼 그렇게 예. 길렀다. 그게 지금도 다 후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후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에게는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더 간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 책을 예, 우선 책을 골라 읽는 것은 사실 어린이들에게 맡길 수가 없죠. 예, 책을 정선한다든지 그건 전부 어른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예. 특히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죠. 네. 선생님의 학교에서 어떤 책을 골라서 읽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선생님들에게 그런 권한을 안 줬습니다. 예. 선생님이 책을 뭐 골라서 읽으라고 하면 선생님이 책 팔아먹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취급당한 예. 때도 있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책을 권할 수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선생님입니다. 예, 선생님이고 또 그래, 부모들이고요. 그다음은 이제 부모. 예, 부모는 중요하죠.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부모가 책을 읽고 그다음에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주 뭐 최고의 독서 방법이고, 네. 뭐 학교에서도
계획적으로 가르쳐줘요. 독서를 지도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같은 데는 이제 독서 무슨 지식을 얻기보다는 예. 그게 목적보다는 네. 아주 독서가를 만드는 평생 독서가를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어쨌든 독서만이 현대 사회에서 창의력 기르는데도 독서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네. 그렇게 세계가 전부 그 연구한 사람들이 발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 중에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어린 시절을 기억을 해보면 책을 유달리 많이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래요. 그 친구들 집에 가보면 책이 굉장히 많고 부모님들이 다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의 작품을 쭉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러 권을 살펴봤는데요. 마음이 수운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작품 세계의 특징, 색깔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제 작품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자기 작품에 대해서 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은 제가 저희 시가 뭐 주로 이제 초등학교에 보면은 뭐 5, 6학년 교과서에 예. 실리거나 이런데 저학년에는 거의 안 실립니다. 예. 그래서 시가 좀 어렵다는 뜻인데. 아, 그렇군요. 이건 예. 저는 그 아동문학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물을 동심을 통해서 바라본다. 네. 동심으로 사물을 파악한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러죠. 예. 그럼 동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 뭐 순수하다 그러고 또 때묻지 않은 그런 동심. 어른도 결국은 차츰 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동심을 잃어버리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어른들도 지금 이제 그 동시를 읽으면은 그 아주 순수한 그 옛날 어린 시절 돌아가는 그런 걸 예, 자주 맞습니다. 보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동시나 동화가 아동문학이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어린이들이 그 순수한 정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자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어린이들이 그 정서를 개발해 주려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시를 써야 되죠. 예. 그래서 흔히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아동문학계가 문제가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어린이 수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자 하는데 네. 그건 위험한 발상이죠. 그렇습니까?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학이 결국은 어린이 수준으로 자꾸 내려가죠. 예. 어른들은 자꾸 아동문학가들은 어린이들의 정서를 개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아름다운 정서를 예. 자꾸만 고양시켜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제 시가 좀 어렵다고 하는 그래서 네.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의 시를 제가 몇 편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아마 이 시간 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동시의 힘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으라고. 그리고 또 지금 차에서 아이들과 함께 운행을 하고 계시다면 아이들에 들려줘도 좋을 시를 가지고 왔는데 한 10여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선생님 어떤 시를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선생님이 읽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제가 예. 이 별이라는 동시가 있는데 그러면 예. 이걸 지금 아마 5학년 뭐 2학기 9 교과서에 이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음악을 깔아주시네요. 별 즐거운 날 밤에는 한 개도 없더니 마음 슬픈 밤에는 하늘 가득 별이다. 수만 개일까 수십만 개일까 울고 싶은 밤에는 가슴에도 별이다. 온 세상이 별이다. 그치? 예. 이거는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예. 어른들이 느끼기에도 마음에 예. 참 와닿았습니다. 예. 예. 그 그래서 우리 1, 2학년들이 읽기엔 좀
어려울 수도 어렵죠. 있겠습니다, 예, 선생님. 어렵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참 귀엽고 예쁜 시들도 많은데요. 한 편만 더 읽어주세요. 그럴까요? 예. 예. 아기새와 바람. 아기새는 아기새답게 바람을 맞는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보드라운 깃털이 솜처럼 부풀어 오른다. 쫑쫑쫑. 아기새는 외마디 소리를 내며 포르르 날아서 어디론가 사라진다. 바람과 맞서기에는 아기새가 너무 어리다. 예. 아, 예뻐요. 선생님 인터뷰하실 때랑 또 시를 읽으실 때랑은 느낌이 다르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방송을 또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아이들에게 꼭 읽어보면 좋을 만한 아동도서 가시기 전에 좀 추천을 받고 싶네요. 어떤 책들을 예, 추천해 주실까요? 예, 제가 그 2013년도인가 몇 년 전이죠. 예. 제가 어떤 일간지에다가 그 어린이들이 읽어야 할 고전들을 한 1년 동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 1,000명 가까운 아동문학가들이 있어서 예. 그분들이 내는 많은 동시집이나 동화집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책도 읽어야겠지만은 문제는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과학책은 새로운 것을 읽어야 예. 되고 문학책은 오래된 것을 읽어라.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권쯤은 꼭 이건 정말 일생을 통해서 어린 시절을 통해서 이것만은 적어도 이 중에 몇 권은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책들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물론 아주 오래된 책들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 그다음에 빨간머리 앤, 그다음에 안델슨 동화집, 그다음 피노키오, 그다음 플랑다스의 개, 그다음 해저의 이말리,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키다리 아저씨, 샬롯의 거미줄. 제가 10권을 네. 소개했는데 물론 이 중에는 고전도 있고 또 샬롯의 거미줄 같은 것은 현대 동화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전에 만화, 영화로도 많이 보고 책으로도 많이 봤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서 예,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예, 네. 고전, 오래된 것들이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 주신 이런 것들 부모님들도 어릴 때 많이 접했던 고전 예. 문학일 텐데요. 아이들에게 그렇습니다. 꼭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이 또 인터뷰 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예. 오늘은 명사초대석 아동문학가 공재동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